제가 보름 전만 해도 이곳에 희망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선진적인 방식으로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막아내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에게 완치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확진 판정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1700명 가까운 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전 대단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있다. 근데 이런 위기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지도자만 잘해서, 대통령만 잘해서, 방역당국의 책임자만 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을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큼 같이 함께 따라주느냐, 여기에 핵심적인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동창회 모임도 취소하고, 종교시설에 가서 종교활동하는 것도 자제하고, 체육시설을 즐기는 것도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뭉쳤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연대와 협력입니다. 지구촌 사회가 더 빠르게 경쟁하고 있고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사회 폐쇄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거부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촌이 공동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이 시대,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연대이고, 그리고 바로 협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웃 나라와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코로나19의 대응 방법을 배우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통화를 요청하고 있고,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입하겠다고 요청하는 정상들에게 우리 교민들을 제대로 신속한 절차에 따라서 귀국시켜줄 수 있다면 진단 키트를 수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연대입니다. 다 협력입니다. 저는 이 연대와 협력이라는 이 가치,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더 한 단계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려고 한다면 거기서도 바로 연대와 협력이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정치에서 연대와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정당도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수 정당도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정당과 뜻을 달리하더라도 연대할 수 있는 정당과 함께 협치를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19 위기를 온 국민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듯이 제 정당, 제 정치 세력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연대와 협력입니다.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래통합당이 대표이자 종로 지역구의 경쟁 상대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미워하지 않겠다. 왜? 국정운영의 협력자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연대의 정신이고, 이게 협력의 정신이고, 이게 21세기 새로운 미래 정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비방과 막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21세기 선진 시민의식으로 무장된 제주 시민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오영훈에게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말하고 편매하는 이런 세력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비방과 막말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새로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공약, 과제를 제시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여러분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더 높은 정치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야당에게도 더 높은 정치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 이 오영훈 정치인이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의 질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과제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첫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중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 재난기금 바로 4월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도는 자연재해가 많은 곳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번 8월달, 9월달 태풍이 올 때마다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특별재난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특별재난구역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개정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도 특별재난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을 때 저희도 농민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보듬을 수 있는 두 번째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도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택배비입니다. 택배비. 홈쇼핑을 통해서 여러가지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지역에도 없는 밑에 단서조항 한 줄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 특수배송비
이제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시는군요. 특수배송비, 이걸 또 제주도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제주도도 특별 특수배송비 이렇게 써놓습니다. 도섬이 상간지역이라만 써놨다가 제주도민들이 항의가 빗발치니까 한 줄 더 써놔요. 제주도도 특수배송비.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대접받아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같이 국민으로서 세금 똑같이 내면서 대한민국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특수배송비 더 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편료가 전 국민에게 똑같은 것처럼 배송비, 이 택배비도 전 국민과 똑같이 하게 하자. 최소한 반값으로 하게 하자. 이게 오영훈이 주장하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민간기업에게 택배비 낮추라 이렇게 얘기하면 민간기업 말 듣지 않습니다. 택배회사들 다 민간기업입니다. 공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 국회의원이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법을 다 샅샅이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있냐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물자동차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이 들어가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꾸면 될까를 연구를 해본 끝에 내린 결론은 택배비에 들어가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원가를 공개하면 그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제주도인 경우에 얼마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을 하든 제주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택배비 문제 공정하게 바로잡겠다. 이게 오영훈의 공약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제 택배비 반값으로 내리자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많은 청년 학생들이 와 계십니다. 저도 이곳 제주 땅에서 자랐고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제주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저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들 서울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 우리 조카들, 우리 동생들 여기서 초중고 나오고 대학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는데 다른 지역과 수도권에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도권 대학 나왔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서울에서 태어났든 제주에서 태어났든 광주에서 태어났든 대전에서 태어났든 부산에서 대구에서 태어났든 차별해서 안 된다. 이게 오영훈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나오지 않아도 일반고 나와도 서로 구별짓지 않는 세상,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왔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든 차별하지 않는 세상, 최소한 법적으로라도 차별하지 않는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제주섬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앞으로 더불어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야별 출신학교 및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서 차별 없는 세상으로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아가겠다.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서 올바른 후보 찍어주셔야 가능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이제 3시간 반여 남았습니다. 사전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네 분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날 투표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 걱정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분산해서 투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직접 대통령 네 분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여기 있는 저희 아내와 함께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3시간 반쯤 남았습니다. 사전투표 오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사전투표소로 찾아가시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사전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전투표 참여를 높여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택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입니다. 감사합니다.